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9월 27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확실한 전문가도 판독하지 못한 그 발언에 즉각 자막이 달려서 방송이 되고, 또 그 방송이 되기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내용을 알아서 당 공식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전에 이 SNS에 그 내용들이 찌라시 형태로 또 유포가 되고,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 지금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에 이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 국정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여러 가지 어떤 보이지 않는 손들이 곳곳에서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연결고리가 지금 하나 둘씩 노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또 민주당 부자진이 이 과정에 참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스스로 그 내용을 밝혔는데, 민주당 부자진을 자처하는 사람이 아마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하면은 바로 이것은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미리 별일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체를 드러냈겠죠. 자, 일단 역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22일 한국 시간 22일 오전에 뉴욕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날 오전 10시 7분에 MBC가 디지털 뉴스를 통해서 이 소식을 처음 보냅니다. 자막을 달았습니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딱 자막을 달아서 내보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바이든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또 이 XX가 새끼가 아니고 사람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주변에 그런 말을 했다는 보도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나는 분명히 바이든 말을 한 적은 없고 이 XX에 대해서는 내가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바이든. 그런데 여기는 첫 보도부터 바이든 자막을 달아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10시 7분에 내보냈는데 그로부터 한 30분 전에 9시 33분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회의에서 막말 사고 외교로 국격을 실추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방송이 나오기 전에 언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방송에 나올 걸 알고 있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당시 내용은 이겁니다. 박홍근이 했던 이야기, 22일 날 했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의장, 그러니까 바이든과 같이 했던 그 국제 펀드 모금하는 그 회의죠. 회의장을 넣으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한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의회를 폄훼한다. 바이든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이든으로 이렇게 MBC에서 보도될 걸. 그 다음에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있다. 야, 영상에 담겨서 이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무리를 일으켰다. 자, 이것을 아직 박홍근이 영상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죠. 뭐 쪽팔려서, 만약에 이것도 본인이 알았으면 다 이야기했을 텐데, 어쨌든 어디로부터 그런 일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둘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본인은 그 말들도 하지 않았고, 나중에 박홍근 쪽에서 해명하는 것은 그때 벌써 SNS에 유포가 되고 찌라시가 있어서 찌라시 보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찌라시에 나온 내용을 당 공식회의에서 또 모두 발언해서 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모두 발언은 기자들이 다 지켜보는데, 자, 그래서 그 해명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또 앞서서 9시, 그러니까 9시 33분에 박홍근이 이야기를 했는데, 9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바이든을 모욕하는 발언이 우리 취재단 영상에 잡혔다고 한다. 상상도 못할 워딩, 이런 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이, 글 쓴 같은 사람이 같은 아이디로 9시 18분에 또 댓글을 달면서 이렇게 씁니다. 일단 MBC는 내보낸다고 한다. 자, 일단 MBC가 가장 먼저 나왔죠. 그리고 현지 대통령실 출입기자 전원이다.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대통령실 출입기자한테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드리죠. 그리고 또,
이 SNS에서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우리 취재단이요? 그것을 이제 녹음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저희 방송사 풀 취재단 영상에 잡혔다고 합니다. 이거 드러나기도 전에 지금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시 28분에 또 새 글을 올려서 기자들이 대통령실 비보도 요청받아줬다는 얘기가 있어서 열받아서 그냥 공개한다. 이 비보도가 될까봐 그냥 공개한다. 자, 그런데 이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할 때는 MBC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 요청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공개한다 하면서 찌라시 형식의 글을 공유를 했는데 그 찌라시에 보면은 MBC 최초 보도할 때 그 안에 있던 자막하고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조사 하나가 틀립니다. 이 MBC 자막에서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건데 이 찌라시에서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 바이든이 뭐 같은 거죠. 그걸 다 저 찌라시에 거기서 찌라시라고 하면서 그냥 공개를 합니다. 누구에게서 받은 찌라시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까? 스스로 정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아이디로 새로운 그 글을 올렸는데 또다시 올렸는데 어제 오후에 늦게 올렸습니다. 이 새로운 글을 통해서 자신을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도 이후에 엠바고 해제 전 대통령 발언을 미리 알고 유포한 그 경위에 대해서는 나도 자신도 찌라시를 봤을 뿐이다. MBC 기자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신속히 이 사람이 등장을 했을까? 지금 뭐 고소고발이 되고 있고 당장 수사에 들어가면은 이 아이디가 특징이 됐기 때문에 그 추적하면 단번에 누군지가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진이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 충격이 커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미리 김 빼기 위해서 또 이 일이 별것 아니다. 나도 그냥 찌라시 보고 올렸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노출시킨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DVD 프라임이라는 커뮤니티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선일보가 보도를 처음 했죠. 조선일보에 등장한 DP 아저씨입니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이 필명은 그 겨울 땡땡을 사용합니다. 이 작성자 A씨 그 겨울 땡땡은 이렇게 씁니다.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검색 조금 해보시면 제 신분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뭐 대단한 특종 인양 쓸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한다. 자, 여기서 의도가 드러나죠. 본인이 먼저 노출한 자신에 대해서 10년 조금 넘게 기자 생활을 했다. 정치부에 오래 있었고 청와대 출입 기자도 했다. 지금은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다. 실제로 이 사람은 오마이뉴스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 거기올 땡땡이라는 A씨가 경위를 설명하면서 계속 자신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확인해준 사람 가운데 MBC 기자는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대통령 발언 찌라시를 받은 건 그날 오전 8시 50분쯤이었다. 그 뒤로 5개 정도 더 받았지만 그중 MBC 기자는 없었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기에 여기저기 크로스 체크를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중에 내 여러 크로스 체크를 했지만 MBC 기자는 없었다. 자, 그런데 이 자막이 달리기 전에 희미한 그런 내용인데 발언 내용이 그것이 이미 그러면 그때 본인의 말대로라면은 그때 이 바이든 이 XX 이게 다 달려서 돌아다녔다는 이야기인데 그 작성자가 누굴까요? 누군데 이것과 똑같이 찌라시 작성자 MBC와 똑같이 이렇게 했을까? 바이든에 대해서 지금 음성 전문가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러면은 MBC와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그리고 이 민주당 국회의원 부자진과 주고받은 찌라시도 뭐 그냥 아무데나 SNS에 떠 있는 게 아니죠. 서로 막 주고받는 겁니다. 기자들과 뭐 보좌진 사이에도 주고받고
뭐 국회의원들과 뭐 여러 뭐 정보 그 찌라시를 만드는 사실 정보지 업자들도 주고받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정말 순수하게 이런 거를 했을까? 그리고 본인이 뭐 보도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냥 공개해버리겠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MBC 보도가 나가기 전에 자신이 뭐 일단 MBC는 내보낸다고 한다 이런 말을 한 데 대해서도 정확하게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출입 기자, 뉴욕에 가던 출입 기자 또는 거기서 그 풀 기사를 송출받은 다른 방송사들, 특히 이것을 자막을 집어넣은 MBC, 이 중에서 민주당 보좌진과 서로 내통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A씨, 이 민주당 보좌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동안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주당의 우호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자, 이 이야기도 이 본인이 아이디가 노출됐기 때문에 그동안 쓴 게 다 지금 드러나 있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해당 사이트에 A씨가 쓴 이 거겨울 땡땡이란 필명으로 쓴 내용들을 보면은 뭐 김건희, 큐레이터 경력도 허위로 나왔네요. 뭐 이런 걸. 또 윤석열 선대위는 뜻다방이군요. 뭐 페미니즘 인터뷰에 윤석열 페미니즘 인터뷰에 이재명 발언 도둑질 이런 걸 1번이 이깁니다. 그때 대선 때 이런 글을 썼던 사람이 이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어떻게 발언 조작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그 의혹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일련의 그 라인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던 셈이죠. 또 A씨, 수사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다. 수사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다. 큰 걱정은 없다. 뭐 최근에 MBC와 연락한 적은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폰은 아이폰이고 비밀번호는 모른다. 자, 아예 그 압수수색 그 휴대전화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은 비밀번호 모른다 하고 이 버티기를 하기 위한 그런 멘트겠죠. 자, 어쨌든 지금 하나둘씩 이 실타래가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을 짜깁기 하고 편집하는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 둘씩 계속 드러나겠죠. 그 어떤 선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오늘 내일 계속 드러날 겁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